최근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꽤나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가 내린 결론, 이게 정말 핵심인데 바로 이겁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더욱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골드만삭스가 이름 붙인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국이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이걸 다 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어떡하겠어요? 홀값에 그냥 전 세계로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두의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먼저 중국의 공장이 너무 많아요. 과잉 설비죠. 근데 부동산 문제다 뭐다 해서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요. 그럼 이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결국 저가 수출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가격 경쟁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뭐 잠깐 겪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아예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그런 영구적인 숙제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차이나 쇼크는 사실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구조적 약점을 딱 집어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첫째, 전 세계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 둘째, 하필이면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이랑 너무 많이 겹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 자체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니까 외부 충격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반문이 나오죠. 아니, 지금 AI가 있는데 AI 붐이 다 해결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시장을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AI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보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지금 투자자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AI 혁명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얘기하죠. 보고서도 한국의 강점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AI 메모리 칩, 특히 HBM 같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최고잖아요.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대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대만은 AI 덕분에 수출, 고용, 내수, 경제 전반이 살아나면서 4%가 넘는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그 효과가 특정 몇몇 기업, 몇몇 제품에만 딱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경제 덩치는 대만보다 2.4배나 큰데 반도체 전체 매출은 오히려 대만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가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AI는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와,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그냥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역풍이 불고 있어요. 첫째, 다들 아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 돈 쓸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빚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설령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차이나 쇼크가, 안에서는 인구와 부채가 우리 경제를 꽉 쥐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출이 좀 안 좋아도 내수가 받쳐주고 이런 식의 회복은 이제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26년 경제 전망, 그 숫자를 한번 직접 보시죠. 2020년 한국의 GDP 성장률 딱 1.9%입니다. 아니, 1.9%가 뭐 그렇게 낮은 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이 2.0%에서 2.2% 정도로 평가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건 경제가 제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해의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금리 인하가 경기를 막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뭐랄까 방어적인 조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결국 2026년 한국 경제는 이 두 힘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의 힘이 막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차이나 쇼크 2.0과 취약한 내수라는 이 부정적인 힘들이 반대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린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도약하는 것보다는 그저 버티는 데 집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버티기 모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보고서가 말하는 버티는 경제의 진짜 의미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힘겨운 인내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AI라는 화려한 불꽃에 환호하고 있는 동안 어쩌면 그 그늘에 가려진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험들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